안녕하십니까. 자, 사회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사회 집단의 의미 그리고 사회화 기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그 사회 집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류라고요? 자, 이 얘기는 곧 벌써 이미 한 사람은 여러 개의 사회 집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해 있나요? 그죠? 뭐 가정에 속해 있고 학교에 속해 있어요. 학교에 속해 있는데 학교 안에서도 다시 또 그 안에 작은 집단들이 있죠. 그 안에 또 어딘가 속해 있을 거예요. 무슨 중학교에 속해 있고 그 안에서 다시 뭐예요? 1학년 몇 반에 속해 있고 또 1학년 몇 반 안에서도 다시 어떤 나름의 또래 집단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사회에 어떻게든 속해 있을 가능성이 커요.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우리는 저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도 속해 있어요. 경우에 따라 얘 외계인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우리는 지구인이라는 그 사회에도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한 사람은 여러 개의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. 따라서 사회화도 여러 버전으로 거쳐가야 되는 거죠.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, 결국 사회화의 끝없는 연속인 것 같아요. 선생님도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화를 거쳐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많은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집단들을 어떻게 또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정신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각 사회마다 전부 나름의 규칙이 있고 나름의 문화가 있고 나름의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막 우리 그거 언제 그거 다 이렇게 챙겨갖고 하겠어요.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들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회 집단을 우리는 일단 이렇게 크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. 내 집단과 외 집단. 이해하기가 쉽죠? 내가 어떻게든 속해 있는 집단, 내 집단이죠. 외 집단은 뭐예요?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, 내 집단과 외 집단이야. 이게 절대적이지 않아요. 예를 들면은 학교별로 대항을 해요. 그러면은 우리 학교는 내 집단, 쟤네 학교는 뭐예요? 외 집단이에요. 그런데 올림픽 경기를 해요. 그러면은 우리 학교나 쟤네 학교나 다 같이 내 집단이죠.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식으로.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.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집단이 나의 내 집단이고 외 집단인지를 바로바로 구별할 수 있어야 눈치가 없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겠죠. 자, 그 다음에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준거 집단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.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집단들이 있어요. 혹은 속하지 않은 집단일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집단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될 경우예요. 그러니까 워너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. 내가 속한 여러 집단 중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던가 아니면 비록 내가 속해 있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저 집단에 들어간다거나 저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거나 혹은 저 집단처럼 되는 것이 나의 꿈이거나 하여간 그런 집단이 있으면 그게 준거 집단이에요. 자, 여러분의 내 집단은 어디인가요? 그리고 여러분의 준거 집단은 어디인가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집단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어디이며 그 사람의 준거 집단이 어디인지를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 밖에 이제 또 다른 분류 방법이 있는데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라고 하는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. 1차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를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인 집단이에요. 그러니까 모였으니 됐지 뭐. 우리가 여기서 뭘 더 말해.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. 그게 1차 집단이에요. 그래서 이런 집단을 면식 집단, 그러니까 얼굴 서로 마주보고 아는 거, 이게 중요한 집단인 거죠.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? 가정이죠. 그래서 이러한 집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친밀감이에요. 다른 목적은 필요 없어요. 이 집단의 목적은 서로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친밀 집단 이렇게도 얘기해요. 가족이라든지 또래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모여서 친밀감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. 2차 집단, 벌써 2차적이죠. 그러니까 뭐예요? 모이는 것 자체는 두 번째 목적인 거고 우선은 모인 때 다른 어떤 달성해야 될 목표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. 예컨대 그 회사는 왜 모였어요? 그쵸?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모인 거죠.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먼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 돈을 벌려고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끼리 팀워크가 잘 맞아서 또 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. 학교는 1차 집단인가요? 2차 집단인가요? 이게 굉장히 모호한데요.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 계속 못 올 때
내가 28년 동안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 입으로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. 여러분 곁에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외우고 싶었어요? 공부하고 싶어서? 에이 말도 안 돼. 외우고 싶었어요. 그렇죠?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오고 싶은 거예요. 그렇다면 학교 오는 건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몇 차 집단이에요? 1차 집단이네요. 그렇지만 엄연히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? 공식적인 이유는 분명히 공부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학교는 2차 집단이네요. 그런 식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 집단의 속성과 2차 집단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이 2차 집단은 어떤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식 집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모여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목적인 1차 집단, 친밀 집단, 모이는 목적이 분명하게 따로 있는 집단,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, 2차 집단, 이거는 공식 집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사회 집단들을 분류해 봅시다. 이 어느 것이 나의 준거 집단인가?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사회 집단 중에 1차 집단은 무엇이고 2차 집단은 무엇인가? 한번 분류해 봅시다. 그래서 이 각각의 분류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해야겠죠. 그래서 1차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식적인 목표를 내걸고 우리 목표를 달성합시다 이러면은 쟤 왜 저래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2차 집단에 가가지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야죠. 자꾸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. 이러면 이 사람은 조직 활동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인 거죠. 그 영어 표현 중에 내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don't take it personal. 예를 들면은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나 상사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막 뭐라고 태클을 걸어요. 태클을 걸 때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don't take it personal. 자, 우리는 공식 집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너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야.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1차 집단과 2차 집단. 자, 근데 1차 집단이든 2차 집단이든 내 집단이든 준거 집단이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회 집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. 어떤 사회 집단이든 그 구성원이 늘 똑같진 않죠. 있던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이 들어온 사람이 늘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사람일 수만은 없겠죠.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뭔가 낯선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낯섦, 지금까지와 다른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. 자, 낯선 특징이나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이 우리 집단의 구성원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쟤는 우리가 좀 다르네?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 이거를 뭐라 그래요? 차이라 그래요. 그런데 쟤는 우리와 다르네?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걸 누릴 수 없어.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? 차별이에요. 자, 여러분 그래가지고 차이와 차별을 잘 구별해야 돼요. 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. 차별은 뭐예요?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다른 점을 이유로 그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하는, 우리와 다르게 대한다면 그거는 차별이 되는 거예요. 어떤 자원을 조금 준다거나 혹은 안 놀아준다거나 말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별의별 차별이 다 있어요. 자, 우리 이 차이와 차별을 왜 중요하게 구별해야 되냐면요.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동질적인 그런 집단은 거의 없어요. 우리 사람은요, 기본적으로 다 다르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사회 집단을 만들더라도요,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어떤 다른 면에서는 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을 다름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, 이게 그 사회 집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다름을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차별해야 돼 라고 자꾸 얘기하고, 이 다름 중에 어떤 특정한 속성이 옳고 다른 속성은 틀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어떤 사회 집단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. 이 다름이 결국은 싸움이 되니까요. 자,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다른 것을 다만 다른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태도. 그게 뭐냐면 관용이에요. 관용. 차별하지 말고 관용합시다. 물론 아무리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관용한다 하더라도 절대 관용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들은 있겠죠. 우리가 아무리 서로
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취존 그러죠. 취존. 우리가 아무리 취존하더라도 사람을 때리는 버릇을 취존할 수는 없죠.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그 다음에 그 낯선 사람이 우리 사회 집단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과 만났을 경우도 있죠. 내가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만났을 경우에도 우리 집단과 상당히 다를 수 있죠. 근데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뭐 인류에게 뭐 해가 된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거 역시 받아들여야 되죠. 아니 저 새끼들은 우리랑 달라. 저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야. 이러지 말자는 거죠. 그거 역시 뭐예요? 관용인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내가 속할 수 있는 여러 집단들, 여러 사회 집단들을 구별하는 방법, 그 다음에 그 여러 사회 집단들의 구별할 때 구별되는 사회 집단들의 특징들, 그리고 우리가 낯선 사회 구성원이나 낯선 다른 사회 집단을 만났을 때 꼭 필요로 하는 그 태도인 관용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